이제 작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작도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도형을 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형 그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형 그리기인데, 도형을 그리는 도구가 제한돼 있어요. 반드시 요거 두 가지만 사용해서 도형을 그려라 라고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금 없는 자와 그 컴퍼스만으로 도형을 그리세요 라고 시켜요. 자, 이것만으로 도형을 그리는 겁니다 라고 하고요. 이제 옛날 중일들은 이거 가지고 도형을 크게 한 6가지? 아, 5가지겠다. 5가지를 이제 좀 그리는 걸 좀 배웠거든요. 뭐, 더 그린다고 하면 6가지죠. 정삼각형까지 하면 6가지인데, 자, 아무튼 이제 눈금 없는 자가 컴퍼스만으로 도형 그리기 해보세요 라고 이제 시켜요. 자, 그러면은 이제 눈금 없는 자가 도형만을, 컴퍼스만으로 도형 그리는데, 그 눈금 없는 자하고 컴퍼스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이제 무엇인지만 알아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눈금 없는 자가 컴퍼스만으로 도형을 그리는데, 뭐 요거 보세요. 자, 여기는 눈금 없는 자, 우리가 자로 이제 하는 일은 우리가 눈금이 없기 때문에 길이를 재는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로 할 수 있는 일은 딱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선분 긋기.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그걸 연결해서 선분을 그어요. 이미 그어져 있는 선분이라면 더 길게 그어요. 선분을 연장할 때 이제 쓰이는 거고요. 예, 그럼 컴퍼스로 하는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 그리기.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데, 원을 그린다는 의미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여기 이미 그려져 있는 선분이라고 쳐봅시다. 이미 그려져 있는 선분인데, 이거랑 길이가 똑같은 선분을 다른 점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점이 되고, 이 점에서 시작하는 선분을 하나 그으면서 여기는 요놈과 길이가 같은 거 그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뭐 그럼 컴퍼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 컴퍼스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바늘 한쪽을 아무 데나 A든지 B든지 여기다 대고 이만큼 벌려서 이만큼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대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우리 이제 컴퍼스로 우리가 하는 일은 원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마치 자 여기는 이 A, 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을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요. 자 그럼 이거랑 똑같은 원이 다 그려졌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똑같은 원을 여기를 P를 중심으로 대놓고 그리게 되면 봐보세요. 그럼 P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랑 반지름이 똑같은 원을 그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원의 일부분이 남겠죠. 그럼 내가 P랑 여기를 연결하든 P랑 여기를 연결하든 P랑 여기를 연결하든 여기는 이 선분할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같은 크기의 원을 그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P를다가 이제 이 자를 대고요. 이렇게 선 그으면 자, 길이가 같은 선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가 같은 선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래서 복붙하는 거니까 흔히 이런 걸 보고 선분을 옮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분 옮기기 또는 선분의 길이를 이걸로 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선분 옮기기가 좀 더 정확한 말이고 길이가 얼마인지 재는 건 아니니까 선분을 옮겨서 복붙하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길이가 같은 선분을 우리가 이제 옮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두 가지 도구를 이런 용도로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도형을 그리게 되냐면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기. 자, 그래서 크기가 같은 각을 이제 그려내는 일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크기가 같은 각을 이제 그린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각 X, O, Y가 있고요. 여기랑 같은 각이 같은 크기의 각을 자, 반직선에다가 옮겨 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작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맨 첫 번째로 순서거든요, 순서. 자, 그러면은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찍 그릴 거예요. 이렇게요. 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찍 그려서 자, 이렇게 원을 그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우리가 이제 각의 크기가 같은 각을 우리가 복붙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각이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 컴퍼스로 재야 되잖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컴퍼스로 벌어진 정도를 잴지를
표시하려고 이렇게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각의 두 변과 만나는 점을 이렇게 각각 BA라고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죠. 자, 그럼 우리는 크기 같은 값을 복붙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를 이쪽에 대고 했으면 그거랑 똑같은 일을 여기다 대고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번 작업을 여기다가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1번과 같은 크기의 원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같은 크기의 원을 이제 O를 중심으로 한 것을 P에다가 중심으로 대고 이제 옮겨 그리기. 자, 그래서 컴퍼스 절대로 이제 여기서 흔들림 없이 이게 옮겨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을 C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거거든요. 그럼 세 번째로 할 일이 자, 그럼 내가 얼마큼 각이 벌어져 있는지 잴 수 있는 두 점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내가 바늘 A다 되든지 B에다 되든지 컴퍼스의 바늘 두 점 중에 하나에 대고 우리가 이만큼을 재는 거거든요. 근데 쟀다라고 우리가 그 흔적이 좀 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A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A에서 B까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일부분 그렸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똑같은 일을 여기에 대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점 A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C가 하는 거니까 C에다 대고 같은 크기의 원의 일부분을 여기다 그렸다라고 하고 흔적을 남기신 다음에 여기 점을 잡고 마지막으로 P를 지나는 선을 그으면은 자, 각의 크기가 똑같은 게 옮겨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순서 이해는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고요. 자, 순서는 직접 좀 그려봐야지 조금 되는데 아마 여기서 우리가 직접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영상 한번 보면서 따라 그려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순서 아니면 이런 거예요. 자, OA랑 OB랑 길이 같은 거 맞나요? 선분 OA, 선분 OB 길이 같은 거 맞죠? 그죠? 같은 크기의 원에 이제 반지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랑 같은 길이의 선분을 여기서 찾는다면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길이의 선분이 PCBD, PD. 얘네 넷이 같은 거 인정할 수 있을까? 같은 크기의 원의 반지름이죠? 네 개 다. 그럼 요거는요? 자, 여기는 성분 AB도 A를 중심으로 하는 이 빨간색 원의 일부분, 이제 원이 이렇게 다 그렸다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 성분 AB도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기도 하나 더 있거든. C에서 D까지. 자, 이렇게 선분이 있었다면, 지금 선분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선분이 있었다면 얘네 두 선분의 길이는 같지 않았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AB하고 CD로 같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친 것끼리는 같을까요? OA랑 AB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크기가 같은 원에 해당이 되는 걸까? 반지름이? 자, OA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 원과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AB가 반지름인 여기 빨간색 원이 그려졌다 하면 얘네들은 사이즈가 같을까요?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것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죠. 자, 뭐 이런 데서 물어보는 문제는 순서 아니면 길이가 같은 선분 찾기. 뭐 이 정도예요. 뭐 가게 크기가 같은 거는 그냥 보고 알아보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크기가 같은 값을 우리가 옮겨 그리는 일을 배웠으니까 그럼 두 번째 이거 가지고 평행선의 작도를 합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평행선의 작도를 실제로 교과서에서 시키면 이래요. 직선 하나 그려져 있고요. 자, 이거랑 평행한 선분은 P라는 점을 지나가게끔 하면서 그려봐. 그러니까 이제 점 P를 지나는 이제 L의 평행선을 그려보세요라고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그림을 딱 여기까지만 그려주고 여기서 P를 지나는 평행선을 그으라고 시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평행선의 작도는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바로 전 단원에서 있었던 거, 전 단원에서 있었던 동의가 또는 억가. 자, 여기서는 이걸 이용할 건데요. 얘네들의 크기가 같으면 우리가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일각과 억각이평이 같으면 부직선이 평행하다는 거 이용해서 이제 평행선을 그릴 건데, 자, 일단 동일각에 해당하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일단 P를 지나는 직선을 아무렇게나 자를 대고 그어요. 아무렇게나 그으면 돼요. 그러니까 L하고 만나게끔 해서 이렇게 각이 하나 생기기만 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그럼 각이 생겼죠? 그럼 여기서 생긴 이 각과 같은 크기의 각을 이쪽 부분에 그려 넣기만 하면 돼요. 요거 이용해서.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할 일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점을 어, A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이제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이제 일부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이 원의 일부분 이렇게 그려내시면은, 자, 그럼 이제 원의 일부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린 원과 같은 크기의 원을 P에다가 중심되고 똑같이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자, 여기서 했던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의 크기를 옮겨야 되니까 여기 벌어진 정도를 컴퍼스로 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심되고 여기서 이제 점 BC라고 하면은요. 자, 여기는 BC만큼을 이제 컴퍼스로 재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 BC만큼을 쟀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남기시고요. 자, 여기서 똑같이 이쪽에다 중심되고, 이제 옮겨주시면, 이게 다섯 번째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번과 5번에 교점이 생겼죠? 그럼 얘네 둘을 자대고 있기만 하면 평행선이 완성. 각의 크기가 똑같아졌으니까.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여섯 번째. 어떻게 이제 조금 순서는 요거를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이 평행선의 작도가 42쪽에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교과서, 우리 학교 중일 교과서를 받으면은 작도는 딱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끝나요.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학원 교재에서는 작도가 한 3개가 더 나오는데 이 세 가지 그림이 나중에 중2, 중3 도형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선생님은 알려줄게요. 거의 이제 책으로는 40쪽이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 두 가지가 교과서 내용에 남아있는 것들인데 요건 두 개는 좀 지우고 이제 3개 더 알려주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그림만 더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그림을 더 보셔야 되는데, 조금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제일 안 중요한 거. 수선의 작도. 수선의 작도는 그냥 그렇게 막 중요한 그림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림이지만 여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나오니까 그냥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자, 기존에 어떤 한 직선이 그려져 있고요. 그럼 내가 여기는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긴 직선 L과 수직이 되게 선을 하나 그어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충 자로 긋는 게 아니라 자, 정확하게 90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P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립니다. P가 한 이쯤에 있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P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자, 직선 L과 원이 만나는 두 점이 생길 텐데요. 자, 그럼 두 점에서부터 이제 뭐를 어떻게 할 거냐? 두 점에서부터 여기 각각의 두 점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원 두 개를 그릴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원 두 개를 그리게 되면 크기가 같은 원 두 개를 그릴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 그림을 조금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크기가 같은 원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자, 이렇게 두 점을 잇는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자, 여기는 이 직선이 마치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접는 선, 대칭축이 되거든요. 대칭축. 여기가 이제 대칭축이 돼서, 이게 실제로는 이 그림이 선대칭 도형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두 원이 만나는 점이 이은 선분이 이제 대칭축이 돼서 여기를 접는 선을 해서 이쪽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딱 겹치면 정확하게 겹쳐져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이 점이 자 여기를 접는 선에서 서로 겹쳐지는 점이라고 치면은 여기는 이 점을 연결한 선분이 정확하게 축하고 반드시 90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원의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를 두 점을 이제 각각 중심으로 하는 사이즈가 같은 건 두 개를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그릴 거거든요. 그럼 두 개를 그리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렸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 조금 지우고. 자, 이렇게 이제 그렸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다고 치면은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원이 만나는 점이 생기고요. 반드시 P가 이 원에 뭐 포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랑 여기를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실제로 원과 원이 만나는 이제 교점이고, 사이즈가 같은 건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겨서 여기가 90도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이랑 좀 같이 그려져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잠깐 지워서 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는 뭐 이런 수선의 길이를 이제 그을 때 뭐 원의 일부분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 뭐 크게 예, 이렇게 이제 수선 위에 있는 이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이제 수선을 그을 때는 저런 식으로 그리고요. 뭐 반대로 여기는 이 점을 이제 지나는 직선인을 지나는 이제 그 수선을 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선을 작도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 자, 여기는 이 직선 위에 이 점을 지나는 수선 그어봐라고 하면은 거의 이것과 흡사하게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 같은 거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두 점에서부터 우리가 여기랑 이제 여기를 각각 그 중심을 하는 사이즈가 같은 건 두 개를 이렇게 크게 하나, 두 개 이제 그려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원과 원이 만나는 점이 있으니까 또 여기를 연결하면 90도 되는 걸로.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선의 작도의 의미는요, 뭐 순서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이걸 해서 우리가 그냥 90도 만들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180도짜리 평각이 있으면은 이걸로 나는 90도 만들 수 있기동. 90도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90도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수선은 실제로 내가 작도할 줄 몰라도 돼요. 교과서에 없다니까요. 그냥 90도를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각도기 같은 거 없어도.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으로 90도를 만들 수 있다더라 라고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외에 더 추가로 알아야 될 내용 없어요. 순서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90도를 만드는 게 가능, 이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90도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두 개. 지금 알려드린 거 두 개가 더 중요해요. 선분의 수직 이동분사. 아까 이제 그려드렸던 그림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건데, 자, 아까 여기 지었던 그림 있었죠? 자, 이렇게 사이즈가 같은 원 두 개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 사이즈가 같은 원 두 개가 만나는 두 점이 연결하면 이게 마치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이 돼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렇게 이거를 접는선으로 해서 접었을 때 겹쳐지는 두 점이 있는 성분과 이 대칭축은 수직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원 둘레에 있는 전들만 겹쳐지는 게 아니라 중심끼리도 겹치거든요. 그럼 중심끼리도 겹치는데 이렇게 중심끼리를 겹치니까 얘네들이 수직이 되면서 중심끼리 연결한 이 선분을 반띵하기도 해요. 대칭축이. 접는선이라서 접는선이고 선대칭 도형이니까 우리가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접히는 점들끼리는. 그래서 이제 이등분이 됐는데, 자,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선분 AB가 있겠죠? 자, 그럼 선분 AB가 X인데, 여기 한가운데를 찾으면서 여기에 90도를 이루는 어떤 선을 작도를 할 때 이 그림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아무거나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리는데 반지름이 좀 AB보다는 짧게 이렇게 원 하나 그려요. 자, 그 다음에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리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원 두 개 쓱쓱 그려가지고 이렇게 사이즈가 같은 원 두 개를 지금 만든 거예요. 사이즈가 같은 원 두 개로 만드는데 좀 사이즈가 좀 다른 것 같네.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원과 원이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대고 자로 쓱 이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게 수직으로 정확하게 만날 거고요. 이 그림 그리는 거니까. 자, 선분의 길이도 반띵이 돼요. 자, 순서 역시나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순서 중요하지 않고요. 원을 먼저 그리고 여기 원과 원이 만나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선을 그린다. 딱 순서는 두 가지라서 뭐
어렵지도 않지만 순서 기억할 필요 없고요. 이 것의 의미를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수직 이등분선의 의미는요.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럼 내가 여기 이 점에서부터 A까지 B까지 선분 그으면 A, B이 서로 같다라는 거 인정할 수 있나요? 같은 크기의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것만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선분들만 길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파란 선 위의 점을 내가 빨간 점 여기 하나 찍어봤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선분의 양 끝점까지, 선분 AB 양 끝점까지 이렇게요. 여기요. 길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자, 여기 지금 이등변 삼각형 보이죠? 맨 처음에 그렸던 거.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꼭지가 밑변을 이등분하는 선이 이렇게 파란 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릴 때마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합동 개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그거를 배우기 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 선 위에 아무 데나 빨간 점 잡고 선분의 양 끝점까지 선분 그으면 이등변 삼각형 나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길이 같은 선분 두 개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 첫 번째 의미는 여기는 선분의 이름을 AB라고 할게요. 자, 선분의 이름을 AB라고 하면은 이등분되는 이 선분 AB에서 양 끝점이 있었겠죠? 이 양 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찾는 데 씁니다. 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작도를 정확할 줄 알아야 되는 것보다는 이 작도의 용도, 사용도가 어디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분 AB 한가운데 찾았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컴퍼스를 여기다 반을 대고 연필을 이쪽에다 대면은요, 내가 이렇게 쭉 그리면 정확하게 이 원이 돌아가면서 B도 지나야겠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돌렸으면 컴퍼스가 이렇게 돌렸다고 치면은 이 원이 반드시 B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M이 중심이니까. M하고 A, M하고 B 똑같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할 수도 있냐면요. 선분 AB가 지름인 원도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원을 그릴 때도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합니다. 사용법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직 이등분선은 이제 이 정도. 자, 그리는 것보다 사용도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자,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 사용도는 이게 중2, 중3에서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각의 이등분선. 이것도 말 그대로 각을 이제 이등분하는 거거든요. 별로 이렇게 작도 순서는 역시나 중요하지 않고요. 작도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각 XOY가 있는데 이걸 반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똑같이 각의 크기 이제 우리가 크기 같은 각을 이제 옮기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거든요. AB라고 합시다. 자, 그럼 점 AB에서부터 뭘 하실 거냐면요. 점 A와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이제 그리는데 여기 이제 A를 중심으로 하는 원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다음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 이제 그려서 이렇게 원 두 개를 이렇게 너무하네요. 자, 이렇게 원 두 개를 이렇게 사이즈 같은 거 두 개를 그려서 원의 교점을 찾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1랑 5를 연결을 하시면은요. 각이 정확하게 이등분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도 역시나 이제 조금 나중에 좀 중위 과정을 배워야 좀 설명이 가능하기는 한데, 자, 그러면 이제 각의 이등분선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자, 이 이등분선에서 이렇게 각의 두 변에 수선을 그으면은 반드시 그 수선의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빨간 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지 간에 두 변에다 수선 그으면 수선끼리의 길이는 같아져서 자, 각의 이등분선은 그럼 보통 어떤 거를 조금 찾을 때 쓰냐면 두 가지예요, 이것도. 자,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각은 다 이등분 가능하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모든 각은 다 이등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180에서 90, 90에서 45 이런 거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는 각의 빨간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이게 두 변까지 이르는 수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각의 두 변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을 찾을 때 쓰기도 해요. 요거 두 가지죠. 요 두 가지를 하는데 각의 이등분선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제 기억하실 거는 이게 사용법이에요, 사용법. 자, 그래서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비원 문제 하나를 더 보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5분 있으니까 뭐 이제 요 정도만 필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좀 영상으로 선생님 따로 요 그림 안 그리셔도 돼요. 그림 안 그리시고 어차피 이제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안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사용법만 거기 42쪽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따로 거기 올류 43쪽에 있는 3-1번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남겨놓을 거예요. 한번 집에서 추가로 한번 더 보세요. 네, 아까 우리 작도 관련해서 이제 수업 때 이제 좀 말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이제 올류 비원 문제들 이용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거기 이제 원료 1학년 2학기 비원에서 이제 2-1번 같은 그림 보면 이게 가계 이등분선 그림이었죠. 이제 가계 이등분선을 작도를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작도 순서 다시 한 번만 좀 보여드리면, 각 A,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 A와 점 B는요, 그냥 가게 두 변에다가 아무 데나 점을 그냥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B가 여기 찍어놨지만 여기 해놓고 그냥 B라고 해도 각 A, B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렇게나 점 찍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가게 이동문선을 작도할 때는 이제 아까처럼 뭐, 뭐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각의 두 변과 원이 만나는 두 점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각각의 두 점을 중심으로 하는 같은 크기의 원을 두 군데를 그려서 자 이렇게 두 군데를 그려서 자 이렇게 원과 원이 만나는 점을 이제 잡은 다음에 얘네들을 각의 꼭지점과 연결을 하면은 각이 이등분이 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1, 2,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각의 두 변과 처음에 그렸던 원이 만나는 두 점을 xy라고 한 거고, 두 번째 그린 원의 교점을 p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x하고 p나 y하고 p를 이루는 이런 성분들은요, 좀 색깔 다르게 이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X에서 P, Y에서 P 이렇게 그은 이 성분들은 우리가 이제 X를 중심으로 되고 이제 그은 원의 반지름, Y를 중심으로 되고 그은 이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과 반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같은 두 원의 이제 반지름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자, A에서 P를 이어갖고, 그 다음에 B에서 P를 이은 이런 성분들은요, 근데 선생님이 A, B 아무데나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AP하고 BP는 선분의 길이가 서로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작도를 하는 과정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제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같아질 수가 없는 선분의 길이를 하나 더 찾으시면 되는 게 2-1이고, 뭐 2-2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삼각형 합동 배우면 이제 좀 풀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라 굳이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알려드리지 않았던 작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직각의 3등분선인데 이제 직각의 3등분선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정삼각형을 그리는 것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직각의 3등분선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선생님이 추가로 소개하는 내용들은 다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다뤄지지 않는 작도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직각이 있죠? 직각이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수선의 작도라는 건 직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직각을 그리게 되면은요. 자, 이 각의 꼭지점을 중심으로 되고 각의 꼭지점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이제 원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럼 이제 원을 이렇게 그리는데 뭐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원이 그려질 거고요. 그럼 이제 각의 꼭지점을 대고 이제 원을 이렇게 그려서 이게 첫 번째 그려지는 이제 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첫 번째 원과 각의 두 변이 만나는 두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두 점이 있을 거고 이 두 점을 만약에 내가 PQ라고 한다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PQ라고 한다면 이 P하고 Q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데 어떤 원을 그릴 거냐면 첫 번째 원과 같은 크기의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Q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은 크기의 원을 그려야 되니까 자 처음에 여기 있는 가격 꼭지점은 문제에서는 5라고 그랬죠. 자, 5를 중심으로 해서 그렸던 원하고 같은 반지름의 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Q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는데 Q에다가 컴퍼스 반을 찍고 이제 여기 있는 이 5를 지나게끔 하면서 이제 원을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의 원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의 원이 나오고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만나는 이런 교점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런 교점은 지금 문제에서 X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하나를 긋고, 그 다음에 이제 Q에서부터 이렇게 사이즈가 같은, Q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즈가 같은 원을 하나 그었으니까 또 P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이즈가 같은 원을 하나 더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점 I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제 뭘 하실 거냐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O하고 X, O하고 Y를 조금 연결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O하고 X, O하고 Y를 연결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순서는 이제 뭐 굳이 구분하자면 이게 첫 번째였고 여기는 노란색 원을 그리는 게 두 번째였죠. 여기가 똑같이 두 번째고요. 여기는 세 번째가 얘네들이었습니다. 자, 사실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렇게 쓴 것끼리는 어떤 걸 먼저 해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같은 수를 써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각이 왜 삼등분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자, 이게 정삼각형하고 아까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자, 왜 정삼각형과 관련이 있냐면, 여기는 이제 사이즈가 같은 건 두 개를 그린 거잖아요. 이제 그림 그려져서 조금 그런데, 한번 여기 이렇게 약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사이즈가 같은 원을 이제 두 개를 이제 겹쳐서 그린 거잖아요.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같은 원을 두 개를 이제 겹쳐서 그리다 보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의 일부분을 그려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원의 이제 반지름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을 그은 것도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것도 자, 여기를 중심으로 되고 원의 일부분을 지금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도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은 그래서 정삼각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보이는 이쪽 부분이요. 자,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여기 빗근친 것만큼이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90, 1 60을 해서 여기 한각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이제 30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P, O, Y를 연결한 이 삼각형도 이제 정삼각형이 같은 이유로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이만큼이 60도일 거고 나머지 여기 빗근친 부분이 30도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30도고요. 자, 그럼 여기 비어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이제 30도가 나올 거예요. 예, 각 X, Y도. 그래서 이제 직각을 이렇게 정삼각형 두 개를 겹쳐 그려서 이제 30도, 30도, 30도 이렇게 세 각의 크기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등분이 가능한 건 유일하게 이렇게 작도로서 가능한 거는 흔히 이제 90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정삼각형은 이제 그려내는 이제 작도를 이용해서 직각을 3등분을 해서 30도짜리 세 각으로 세 개로 이제 쪼개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4-1번 같은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죠. 이것도 사실상 옛날 문제.
자, 우리가 이제 가계 이등분선의 작도를 더 이상 교과서에서 배우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추가 문제로서 여기 관련된 추가 문제로서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작도 가능한가? 그건 이제 그럼 뭐가 있을 거냐? 자, 우리 오늘 보여드린 작도 중에 수선의 작도가 있었죠. 수선의 작도라는 거는 자, 이렇게 생겨먹은 한 직선 또는 선분을 이제 놓으면은 이게 평각이 이제 그려지는 거고요. 이제 자대고 그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었냐면 우리가 수선의 작도라는 걸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각을 이제 마치 이등분한, 즉 90도짜리 두 개로 쪼개는 듯한 선을 작도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작도 가능한 각은 일단 자대고 선분금에 180도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각을 이등분하는 거 무조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90도, 즉 수선을 그어서 이제 90도짜리 만들고요. 또 여기서 이등분을 하겠죠. 또 여기서 이등분 하고요. 자, 또 여기서 이등분을 해요.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11.25. 자,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계속 하다 보면 이등분 하는 각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등분을 해서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보통 뭐 책 있는 문제들에서 여기까지만 물어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뭐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자, 여기 각을 3등분 할 수 있었다고 했죠? 30도요. 자, 그런데 이런 30도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이 90도짜리에서 30도짜리를 빼버리면 나머지 60도, 즉 정삼각형도 우리가 이렇게 작소를 할 수 있으니까 60도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90도에서 이제 30도도 작도 가능하고 60도도 작도 가능한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30도를 또 반반 쪼개다 보면 또 이제 각은 항상 이등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7.5도. 그래서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의미가 모든 각은 다 이등분이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등분해서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면 등등등등등 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의 크기를 작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작도한 가능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좀 벌어지냐면요. 한번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금 수선을 그어서 90도짜리 두 개를 만들었죠?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는 왼쪽에 있는 90도짜리를 3등분 할 수 있잖아요. 방금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그럼 3등분 해서 3등분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내가 여기는 이 그림을 이용해서요. 자, 그럼 30도, 30도, 30도 여기 90도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만큼을 잡아주면은 우리가 120도짜리 각도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으로 이용해서 작도가 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도 가능한 각이 90도도 있고 이렇게 30도도 있으니까 얘네들을 모은 120도도 작도가 가능한 거고요. 여기 60 어떻게 나왔죠? 얘네들을 빼서 나왔죠? 그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만 남겨서 그림은 이제 그리게 되면 60도짜리 각도 작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도 가능한 것끼리 자, 여기 저희 적혀 있는 이 작도가 가능한 것끼리 합치거나 뺀 것들도 작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도 가능한 각은 여기 적혀 있는 이 묶음에 플러스 여기다가 추가로 자, 이제 여기는 왼쪽에 있는 것끼리 더하거나 뺀 것과도 이제 작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위에다 적어 볼게요. 그럼 이제 왼쪽에 네, 적혀 있는 작도 가능한 각끼리 합하거나 이제 뺀 것도 작도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아마 4-1번을 좀 풀어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만 이제 좀 알아두시면 거기 아마 34쪽까지는 충분히 좀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해보세요.